캐스텍에서 발생한 휴주 산불 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396에이크를 전소시킨 휴주 산불의 진화율 56%입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은 진화율 77%를 보이고 있고 이튼 산불은 95%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연방 차원의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LA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25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유해 폐기물 제거와 이재민 보호 등에 사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지키기라는 단체가 서민들이 살아가기 불가능한 캘리포니아 수준이라며 개빈 뉴섬 주지사를 상대로 주민 소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취임 이후 뉴섬 주지사의 리콜 운동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한국 정부가 LA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뱅크 오브 호프는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은 산불 피해 지역에서의 범죄 행각에 대해 강력한 범죄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흘 동안 최대 1.5인치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제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가 집행정지 신청을 용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외교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해보겠다면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채권시장 반응은 잠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제 다보스 포럼 화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가와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내란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겨냥해서 설날 인사를 전하며 옥중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설날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최장 열흘 가까운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인천국제공항이 가장 붐빌 전망입니다. 일본의 외무성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10여 년 연속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또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호펜하임과의 유로파 경기에서 2골을 터뜨리며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시즌 10호골을 기록하면서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보스턴 셀틱스를 117대 96으로 대파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워싱턴을 110대 93으로 꺾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1.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흐려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2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한 가지 헤드라인에서 수정해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했는데요. 지금 뉴욕 증시 장 보니까 하락장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A 산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휴주 파이어, 캐스텍 지역에서 발생한 휴주 산불은 진화율 56%를 보이면서 지금 빠른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396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발화 첫째 날 정말 정광석화 같은 속도로 불길이 확산됐는데 일단 확산 속도는 좀 주춤해진 것 같죠. 지금 LA 지역에 많은 소방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휴주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한 인원이 많아지고 항공 자원도 넉넉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주 산불은 1396에이커를 전소시키고 96% 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 기다리던 비 소식이 예보돼 있어서 소방당국과 주민들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인한 강수량은 많지 않겠지만 3개월 넘게 가뭄에 시달려온 남가주에는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단비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있죠. 화재 지역의 지반이 취약해진 상태 팰리세이드 지역 이튼 산불 발생한 알타데나 지역입니다. 적은 양의 비로도 산사태나 이 토성류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해 당국이 대비 태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모래주머니를 쌓고 그리고 또 유해물질 제거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산불이 나면 산불재, 나무가 탄 재, 그리고 이 숲풀들이 탄 재들이 해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생태계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산불은 대부분의 주택과 구조물들이 전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엄청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폐기물들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비가 와서 이 폐기물들이 해안가로 그리고 바닷물에 들어가게 되면 해양 생태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팰리세이즈 산불은 현재 77%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23,448에이커를 전소시킨 상태입니다. 이튼 산불은 어제 오전 이후 이 산불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14,021에이커를 전소시켰고 95%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산불 진화에 성공했다라고 보면서 업데이트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55분 기준 95%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LA 산불 피해 지역 방문을 하루 앞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초대 여부와 상관없이 공항에서 대통령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환영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성공적인 브리핑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산불 대비 투자를 강조하면서 또 연방정부의 복구자금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개빈 뉴섬 주지사와의 만남에 대해 크게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LA 방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하지 않았고 이번 만남이 양측의 정치적인 갈등 해소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협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 이 LA 검사장과 이 치안 당국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시안 명절 설 맞아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신임 검사장은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과 함께 한인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한 범죄 억제에 최선을 다해 아시아계 주민들이 치안 개선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와 같이 민감한 문제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앞으로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와의 소통과 협력도 중요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검찰청에서 아시안 언론 대상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아이린 리 한인 보좌관을 비롯한 검사장실 주요 인사들과 LA 경찰국을 포함해 LA 카운티 내 아시안 인구 밀집 지역 경찰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크먼 검사장은 폭력, 절도, 강도, 증오 등 어떤 범죄든 범죄 피해자가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적극 지원할 것이고 여러분을 피해자로 만든 이들을 기소하고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과거에는 아시안 커뮤니티 요청이 신속히 처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젠 이를 개선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아시안 증오범죄가 코로나 사태 이후 증가한 것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증오범죄가 적발되면 최대한의 처벌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LA 카운티 내 법 집행기관들이 경미한 범죄에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비폭력 상황에서 무장하지 않은 대응팀이 투입되며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은 또한 최근 산불 피해를 틈탄 범죄 행각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3일 LA 카운티 법원 미디어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강력하게 범죄를 처벌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며 특히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범죄들을 엄히 처벌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이튼 산불 피해 지역에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도 보고되었으며 일부는 산불 피해자인 척을 가장하고 도네이션 웹사이트를 개설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기꾼도 많아 각별히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If you want to donate money or services to those suffering from the wildfires, fantastic. We so encourage it. But make sure you go to a legitimate website or a legitimate organization to give your money.
호크먼 검사장은 이미 관련 범죄들을 벌인 용의자들을 검거해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며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도네이션하는 플랫폼이 정확한지 확인하라고 덧붙였습니다. So our message overall is to deter would-be criminals from becoming criminals. We don't want to fill the prisons to the breaking point, but if you cross the line, there will be real consequences that you will experience. 호크먼 LA 카운티 신임 검사장은 한인타운의 가장 큰 불만인 LAPD 경관들의 늦장 대응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LAPD와 LA 카운티 셰리프국, 치안당국 관계자들과 카운티 검찰 소속 검사들이 참석했는데 LA 경찰국과 셰리프국이 1년간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해달라면서 커뮤니티 주민들의 삶을 질을 해치는 각종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전과는 확연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en law enforcement presents those cases, they will be considered every time. Because again, the goal, I agree with your thought that, and the commander's thought as well, that violent crimes certainly will take a priority, they always should.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LA 경찰국이 한인의 현안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며 경찰이 늦장 대응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we're at that point where creativity is important. They're going to try a whole bunch of things and see what works. If it works, we'll scale it up. If it doesn't, we'll try something else. But in no circumstances are we going to view these crimes as unimportant anymore. LA 경찰국의 늦장 대응 개선 방안이 효과적이면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수정하고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추후 아시안 커뮤니티를 방문해 이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도 가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 산불 피해를 틈탄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가격 폭리 위반으로 부동산 에이전트가 기소됐습니다. 산불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렌트비를 높게 받은 혐의인데 LA 산불과 관련한 첫 바가지 혐의 기소 사례입니다. 로폰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알테데나 지역 이튼 산불로 집을 잃은 한 부부에게 가격 폭리를 시도한 혐의로 마이크 코베이를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코베이 씨는 라케냐다 지역 임대주택에 들어오려던 부부에게 기존보다 38% 비싼 렌트비를 제시했고 결국 이 부부가 계약을 포기하고 검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LA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서 1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산불 대응 기금에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외에 로컬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도 LA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7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LA 카운티에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현지 공익구호단체인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금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재단의 산불 피해 복구 기금을 지원해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즉각적인 구조 지원은 물론 보건, 종교, 아동복지, 시설 등 기묘한 커뮤니티 시설 복구를 포함한 장기적인 복구 노력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LA 지역 주요 정계 인사들도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장은 관대한 지원을 해준 한국의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의 연민과 헌신에 항상 감동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해외 최대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LA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한국 정부가 지원해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LA 산불 대응 기금에 10만 달러를 도네이션하고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다각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케빈 김 뱅크 오브 호프 행장은 LA 기반을 둔 은행 중으로서 뱅크 오브 호프가 산불 피해자들의 니즈에 부응하고 장기적인 재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 측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측은 23일 유나이티드 웨이 오브 그레이터 로스앤젤레스 산불 대응 기금에 1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단체는 산불 대응 기금을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또 지역사회 조직과 소규모 사업체의 중단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긴급하고 지속적인 필요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직원들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개인적으로 기부할 경우 1대1로 기부금을 매칭해 그 총액을 은행 측 기부금에 보충할 예정입니다. 최근 LA 산불 영향을 받은 뱅크 오브 호프 고객들은 SBA 재해, 대출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필요서류 목록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SBA 와일드파이어 뱅크 오브 호프.com으로 SBA 부서에 이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SBA 재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와 자료는 뱅크 오브 호프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LA 산불로 인해 주택이 파손된 뱅크 오브 호프의 주택 모기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모기지 고객 서비스 라인 1-855-816-1347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리얼리티 TV 스타이자 퍼시픽 팰리세이즈 주민인 스펜서 프렛과 하이디 몬테그 부부가 팰리세이즈 화재로 집을 잃은 후 LA시와 LA 수도전력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변호사 피터 맥널티는 팰리세이즈 화재는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물 공급 시스템 실패, 특히 빈 저수지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화재 발생 전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물을 공급하는 산타 이네즈 저수지가 가동되지 않아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 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각 100만 갤런의 물을 보유한 3개 탱크가 12시간 만에 고갈돼 소화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맥널티 변호사는 LA가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의도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물 공급 시스템을 설계하고 유지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프렛과 몬테그 부부는 MTV 더 힐즈에 출연하는 부부입니다. 한편 팰리세이즈 화재로 집을 잃은 다른 주민들은 남가주 에디슨 전력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팰리세이즈 산불로 인한 소송 이제 시작입니다. 엄청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시정부, 카운티 정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굉장히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정책과 생활비 상승을 이유로 새로운 주민 소환 시도에 직면했습니다. 리콜 운동을 주도하는 세이빙 캘리포니아 연합 측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높은 생활비, 세금 등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번 대형 산불에 대한 비상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재임 중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가솔린과 전기, 보험 같은 필수용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범죄율이 급증했고 현 정책은 공공의 안전보다는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노숙자 문제와 마약 문제가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도 지적합니다. 끝으로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재정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 의제에 잘못 배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이빙 캘리포니아 연합 측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소환 의향 통지를 위한 50개의 서명을 모을 계획으로 소환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약 160만 개의 유효한 서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다운타운 LA 토요타 딜러의 한인 제너럴 매니저가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을 방문해서 토요타 딜러 다른 곳과 우리는 다르다라면서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데이비 신 제너럴 매니저는 다운타운 LA 토요타 딜러에서 제너럴 매니저를 하고 있고 2년째라고 합니다. 남가주 토요타 딜러 중에 한인이 제너럴 매니저로 근무하는 딜러는 다운타운 LA가 유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운타운 LA 토요타 딜러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매니저급 직원만 11명으로 한인 고객들이 편리하게 자동차 구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너럴 신 매니저입니다. 우리 메인테넌스가 2년 2만 5천 마일까지 다 커버를 돼요. 토요타 모든 마들. So 2-year 25,000 mile maintenance program all included for every Toyota model. So 그거가 first thing that's different compared to any other manufacturer. So reliability는 우리가 되게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 다운타운 LA 데이비 신 제너럴 매니저는 뛰어난 메인테넌스 서비스가 다른 차종과 차별화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18개 주요 모델 중 15개 모델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는 등 하이브리드 모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남가주죠. 오전에는 맑겠지만 오후가 되면서 점차 구름이 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각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내일 오후부터 남가주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찾아오는 이번 겨울 우기는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나흘간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55도 중반까지 떨어져서 겨울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4도, 46도, 벨리와 일란드 엠파이어 지역은 74도, 44도, 해안 지역은 70도, 48도로 예상됩니다. 한편 설 연휴 첫날을 맞는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8도, 낮 최고 기온 49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애틀 연방법원 존 코헤너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코헤너 판사는 자동 시민권 부여해온 정책을 불법 체류자 자녀에게 제한하기로 한 이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코헤너 판사 이번 결정은 행정명령 시행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2월 5일 심리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규제 하나로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제한이 그렇지 않아도 분열된 미국 사회에 불쏘시개를 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위헌적이라고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제한 시도가 지속되면서 경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긴급 차단 명령에 해당하고 행정명령 시행일 14일이 지난 뒤에도 계속 막을지 여부는 다음 달 2월 5일 심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1866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가 제정된 이후에 160년 가까이 출생시민권 제도가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시민권 획득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자녀에게만 해당된다고 주장해왔고 사실상 출생 시민권을 부정했습니다. 미국의 법학자 다수는 행정명령으로 수정헌법 14조를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원과 대법원에 보수 성향 판사를 추가로 임명하면서 꾸준히 출생시민권 제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CBS는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 제한이 현실화한다면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노예제 폐지 이전의 흑인처럼 미국 사회 안에 시민권이 없는 소외 집단이 생겨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유색인종 공동체를 특히 표적으로 삼는 이번 정책 변화는 미국 내에 시민권이 인정되지 않는 영구적인 하위 계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망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약 30만 명의 서류 미비 불법 이민자 자녀가 태어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의 신생아 수가 총 360만 명이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기 전체 8%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연방상원이 존 래클리프 CIA 국장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래클리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 20일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 이어 트럼프 2기 후보자 가운데 두 번째로 상원 인준을 통과한 인물입니다. 래클리프 후보자는 트럼프 측 인사입니다. 연방하원 의원 출신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정보국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대선 때는 친트럼프 싱크탱크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에서 안보센터 공동의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앞서 그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적인 경쟁자로 꼽는 한편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 이란을 미국 안보의 위해 세력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과 레클리프 국장이 무난히 상원 인사청문회 벽을 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일부 후보자는 여전히 인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피트 헥세스 국방부 장관 후보가 23일 상원 인준을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성비위 의혹과 음주 문제로 한때 낙마 위기로까지 몰렸지만 공화당 내 표단속이 이루어지면서 고비를 넘긴 모습입니다. 상원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헥세스 후보자 인준과 관련한 토론 종결안을 찬성 51표 대 반대 49표로 처리했습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명, 민주당 4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2명이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상원의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에서 2명의 이탈자만 발생하면서 헥세스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이제 정식 표결만 남기게 됐습니다. 24일인 오늘 오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투표에서 추가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헥세스 후보자는 인준될 것으로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10% 보편적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IRA 프로그램 예산 삭감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하원 예산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과 국경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열한 50장짜리 목록을 최근 회람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공약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공화당은 매우 근소한 차이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공화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경우 자체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공약 이행에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돼 올해 만료되는 감세안을 연장하는 데만 10년간 4조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마냥 삭감할 수도 없기에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다양한 선택지 조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미국 정부 효율부의 연방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정부 감시단체인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는 정부 교육부 구성원들이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연방기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그널은 사용자가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처리하는 앱으로 메시지를 자동 삭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오버사이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후 이 정부 효율부의 활동과 관련해서 오갔던 모든 문자 메시지는 연방기록법에 따라 보존돼야 할 기록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효율부 관련 기록물이 위법적으로 삭제되거나 파기될 경우 법무부 장관을 통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촉구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효율부가 연방기관들에 미칠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거대 기업들을 운영하는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이끄는 것에는 상당한 윤리적인 우려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과 관련한 기밀자료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전 대통령과 그의 동생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 흑인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 등 1960년대 암살된 인물 3명과 관련한 기밀 문서를 공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명령을 통해 존 F 케네디 대통령,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연방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의 가족과 미국인들은 투명성과 진실의 권리가 있다며 이들의 암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지체 없이 공개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과 관련돼 기밀 해제가 되지 않은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했고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같은 내용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공개될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관련 기밀 문서는 수천 건으로 추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정상회견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해 보겠다면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잠시 좀 살을 좀 더 붙여볼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북한은 아직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도 이르게 북미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힌 이유는 우선 북한의 위협이 더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와 비교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한층 고도화됐고 러시아와의 밀착은 새로운 국제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임기 내에 적어도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 등 일부 전략 무기를 감축하는 방식의 이른바 스몰 딜로 단기 성과를 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대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도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나아가서 스몰 딜, 동시에 이제 북한군 파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철회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조금 병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트럼프 출범이 며칠 안 됐고 물론 몇 가지의 메시지는 나왔지만 이것만 근거로 해서 뭔가 입장을 내거나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향후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과 갈 때까지 가봤다며 선을 그었던 북한. 당분간 트럼프의 입과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짤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이 다보스 포럼에서 첫 국제 무대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2기 데뷔전이죠. 세계 각국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유가와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폐막을 했는데 모든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총재들 한자리에 했는데 주인공은 트럼프였습니다. 현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KBS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국제무대 다보스 포럼에서도 세계를 향해 선전포고성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But if you don't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which is your prerogative, then very simply you will have to pay a tariff. 또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만 낮춰진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낮은 법인세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My message to every business in the world is very simple. Come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and we will give you among the lowest taxes of any nation on earth. 산유국들을 향해선 유가를 내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가를 끌어내리면 러시아가 타격을 입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거란 논리입니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국제 유가는 1% 이상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즉각적인 금리 인하도 요구할 거라며 전 세계에서 미국을 따라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부터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연준의 첫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립니다.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연준을 향한 트럼프의 계속되는 압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연준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에 이처럼 금리 인하를 촉구했지만 정작 채권 시장의 반응은 잠잠한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든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이 이날 새로 나온 게 아닌데다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독립성 의지를 강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의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어제 뉴욕 증시 마감 무렵 4.65%로 하루 전 같은 시간 대비 4.bp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 반응도 무덤덤했습니다. 또 올해 금리 인하 횟수 기대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1회 인하할 확률은 33%로 반영돼 하루 전 35%보다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및 국제유가 인하를 압박하는 등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108.3 부분에서 등락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다보스 포럼 화상연설 이후 107.9까지 떨어졌습니다. 금값은 오름세입니다. 달러 가치 하락 시 달러로 표시되는 국제 금 가격도 내려가는 만큼 금 수요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값은 온스당 2,763.47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해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2,790.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유가 인하 압박에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76달러까지 찍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 74.62달러로 장을 마감해 하락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는 어제 강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현재 하락장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플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상화폐 워킹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검토할 실무그룹 신설을 지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0일 취임 이후 나흘 만에 내놓은 가상화폐 업계 관련 첫 번째 조치입니다. 이 그룹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 AI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섹스가 이끌며 재무장관과 법무장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정보기구 수장들이 대거 관여합니다. 실무그룹은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백악관에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6개월 이내에 가상화폐 입법 관련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전통의 라이벌이죠.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에서 117대 96으로 크게 승리했습니다. 아무래도 보스턴 셀틱스가 LA로 와서 백투백 경기를 하면서 지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제 르브론 제임스가 20득점, 리바운드 14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LA 클리퍼스도 어제 홈에서 경기가 있었죠. 어제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워싱턴 NBA 전체 팀 중에 최약체 팀입니다. 110대 9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LA 두 팀이 오래간만에 함께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NBA의 살아있는 전설인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선수가 21번째로 올스타에 선정됐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어제 NBA 사무국이 발표한 10명의 2025 올스타전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부 컨퍼런스를 대표하는 5명에 당당히 포함된 르브론 제임스는 통산 21번째로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서부 컨퍼런스를 지난해 20번째 선정으로 카림 압둘자바의 19회를 넘어서서 NBA 올스타 역대 최다 선발 기록을 세웠던 제임스는 40대에 들어선 올해도 여전한 기량과 인기를 뽐내면서 자신의 기록을 한 번 더 늘린 것입니다. 제임스를 필두로 한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스테픈 커리, 니콜라 요키치, 케빈 듀란트가 선발됐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야니스 야테토쿤보와 제이슨 테이텀,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 도너먼 미켈 등이 최고 스타 5명에 포함됐습니다. 야테토쿤보는 팬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인 443만 5,266표를 얻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이제 각 컨퍼런스 풋볼,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와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의 챔피언십 경기가 펼쳐집니다.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던 필라델피아와 캔자스시티,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캔자스시티가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는 워싱턴을 상대로, 워싱턴 이름이 커맨더스로 바뀐 것 혹시 또 다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플레이오프 보고 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워싱턴과 그리고 캔자스시티는 버팔로 빌스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캔자스시티는 휴스턴을 꺾고 컨퍼런스 결승에 올랐고, 그리고
워싱턴은 디트로이트를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당시 디트로이트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 워싱턴이 이변을 일으키면서 결승에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는 LA 램스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LA 램스 필라델피아 가서 너무 추워서 경기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았죠. 네. 필라델피아가 LA 램스를 꺾고 올라갔고 버팔로는 볼티모어, 이것도 이변이었어요. 네. 이변이라고 하긴 또 버팔로도 굉장히 성적이 좋긴 했는데 볼티모어가 이기지 않겠느냐, 굉장히 박중세였는데 버팔로가 승리를 거두고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컨퍼런스 챔피언십은 일요일에 펼쳐집니다. 일요일 오후 12시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간의 경기, 그리고 3시 30분에 캔자스시티와 버팔로의 경기로 이어집니다. 2025년 1월 24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유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